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장님. 네. 저 사실 시승 먼저 했잖아요. 네. 반장님한테 따지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사실 따지는 건 아니고요. 네. 펠리세이드와 굉장히 많이 비교하시더라고요. 반장님 펠리세이드 전문가시잖아요. 직접 네.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오늘 펠리세이드 어떤 차이점인지 묻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 차에 뭐 동일한 플랫폼이지만 소렌토와 이 차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차이도 우리 좀 반장님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요. 아, 네, 좋죠. 많은 시승기들이 뭐 다양한 형태로 진행하지만 저희 원칙은 하나는 실컷 좀 타보고 나서 그렇죠. 그래서 카메라 켜죠. 급하게 우리는 킬 이유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실컷 타보셨는데 네. 펠리세이드와 좀 비교적 그냥 느끼는 대로만 좀 얘기해 주세요. 주행 성능 쪽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펠리는 좀 많이 움직이는 폭이 좀 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얘는 좀 짧아요. 운행을 해보면. 맞아요. 그렇다 그래서 이 차가 많이 단단하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이제 적절한 수준. 그러니까 이제 기존 펠리보다는 얘가 조금 롤이 더 이제 잘 억제시켜 놓은 느낌. 좀 더 단정하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시트의 쿠션도 보면 펠리 시트는 푹신하거든요. 얘는 시트가 조금 단단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승차감의 차이가 있는데 펠리 같은 경우는 좀 더 스트로크가 크고 사실 딱 이렇게 앉아도 포지션 자체가 펠리가 훨씬 큰 차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얘는 이제 막상 커 보이는데 실내로 들어오면 그렇게 크다는 느낌보다는 맞아. 그 높이도 좀 낮게 앉아 있는 느낌이에요. 진짜 공감된다. 밖에서는 많이 높아 보였잖아요. 타보니까 기존 SUV 같은 느낌이긴 한데 밖에서 보는 것보다 확실히 좀 낮은 느낌? CUV보다 조금 높은 느낌? 이런 느낌. 그렇죠. 그럼 많은 분들이 이제 펠리세이드가 궁금했기 때문에 하나씩 좀 따져보시죠. 네. 근데 가속 성능, 반장님이 타시는 3.8은 엑기스 엔진이고 네. 충분히 6기통 엔진이기 때문에 걔랑 뭐 직접 비교하는 건 반칙인 것 같고 그런데 그 뭐 초기 가속감 이 부분 어떻습니까? 얘는 281마력짜리 차량인데 얘도 280마력이 넘잖아요. 이게 어디 가서 빠지는 출력은 절대 아니거든요. 아니죠. 그래서 출력은 타보면 얘도 출력은 굉장히 좋아요. 이 차를 타고 출력이 모자라다 이런 느낌 받으시는 분은 극히 드물 것 같아요. 근데 그 재밌는 건 반장님 이 차는 엔진이 두 개뿐이 없어요. 근데 얘가 엔트리 엔진이에요. 엔트리 엔진이 2.5? 비싼 거 281마력짜리 차가 맞아요. 기본 엔진입니다. 그리고 펠리세이드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배기량이 크다 보니까 조금 더 밟았을 때 부드럽고 좀 이렇게 좀 출력이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밀고 나오는 그런 그치, 느낌. 저속 구간부터 풍부하게 쭉 네. 밀고 나가는 느낌이 있었고 네. 그리고 얘는 내가 이제 딱 밟으면 밟는 느낌이 확실하게 나요. 밟는 만큼 나갑니다. 두 차량 모두 사실 뭐 200마력도 아니고 다 후반대 마력들인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펠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290마력대고요. 얘는 야. 280마력대예요. 별로 차이 안 나는 것 같지만 그냥 6기통이고 네. 얘는 4기통인데 이제 그런 이제 회전 질감의 감성은 펠리세이드가 아무래도 좀 더 뛰어납니다. 6기통은 넘사벽이죠. 그렇죠. 뛰어난데 그리고 또 이제 가속할 때도 그 6기통 특유의 약간 좀 부드럽게 가속하는 느낌 이런 네네. 거는 확실히 고급감 맞아요. 측면에서는 펠리세이드가 좀 우월하고요.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차가 뭐 떨어지네요. 떨어지냐 그런 건 아니에요. 출력은 굉장히 잘 나가요. 굉장히 잘 나가고 출력은 모자람이 없고요. 이제 다만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제가 아까 이제 조금 급하게 운전도 해보고 해봤는데 오늘 노면이 살짝 또 미끄럽고 그러니까 이게 풀악셀을 밟았더니 차가 토크 스티어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출력이 이만큼 높다는 얘기죠. 그렇죠. 충분한 힘이 발휘되고 있는데 그걸 다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한데 그렇죠. 지금 시승차는 2륜구동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4륜구동 같은 경우에는 아마 굉장히 좀 안정적일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 전륜 기반 4륜이 무슨 효과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이제 이 전륜 기반 4륜도 최대 토크의 50%를 뒤로 보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때 주로 쓰냐면 가속할 때, 출발할 때 그리고 이제 또 코너링을 돌 때 뭐 이럴 때인데 야, 느낌이 굉장히 다르겠네요. 일단 출발할 때 뒤에로 이렇게 여기 토크 분배표가 계기판에 나오잖아요. 한 30% 정도만 뒤에 가도 앞들림이나 이런 게 없이 되게 차가 그냥 전체적으로 앞으로 나가는 느낌? 맞아요. 훨씬 좀 고급진 느낌?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실제로도 제로백 측정을 해봐도 4륜구동이 2륜보다 빨라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출력을 이 전륜구동 같은 경우에는 많이 묶어놨거든요. 그렇죠. 너무 넘치니까 그렇죠. 그거를 죽여놓은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들어보니까 진짜 2륜과 4륜 다른 차가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4륜 같은 경우에는 그 출력을 반으로 나누기 때문에 그치. 훨씬 오롯이 낫겠구나. 출력을 더 실을 수가 있죠. 네.
그런 점이 차이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려왔는데 그 극악하다는 문산고속도로 좋은 것 같으면서도 네. 바닥이 안 좋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가장 우리가 지적하는 부분들이 국산차에서는 직진 안정성. 직진 안정성 어떻습니까? 직진 안정성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펠리보다 얘가 좋은 것 같아요. 좋다고? 네. 와. 그리고 개선이 됐다는 거네요? 일단 현대차가 중형까지는 좀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반장님, 주행 성능을 완성하는데 뭐 잘 달리고 출력이 세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데는 MVH가 MVH. 네. MVH는 어떻습니까? MVH는 조용한 편이에요. 이게 휠이 21인치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맞아. 깜짝 놀랐어요. 21인치가 들어갔고 타이어 사이즈도 245mm짜리 편평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240? 네. 펠리세이드도 245mm거든요. 와, 그럼 동일한. 그렇죠. 출력이 비슷하니까. 네. 그럼 얘가 더 유리하겠네요. 가볍긴 그렇죠. 하지.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가속을 쭉 할 때 보면요, 네, 네. 펠리보다 얘가 더 좀 경쾌하게 나가요. 사뿐한 느낌이 네. 있다. 가속력이 더 이렇게 좀 몸에 와닿는 체감적인 가속력은 산타페가 더 뛰어난 느낌이에요. 지금 이런 곡선 구간에서도 네. 잘 빠져나가죠. 잘 빠져나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지방국도 조금 탔잖아요. 네. 이제 펠리는 제가 이제 펠리를 타고 지방국도 같은데 여행을 가보면 이렇게 막 앞이 안 보이는 거야. 여기 돌아나가는 예측이 안 되는 코너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서 조금 속도를 많이 줄이게 돼요. 불안감을 느낄 수 불안감을 있죠. 느껴요. 그리고 이 차가 크다는 걸 내 몸이 알고 맞아, 있어요. 맞아. 근데 얘는 일단 자신감이 있어요. 얘가 조금 더 실내에서 느껴지는 감각은 좀 더 가볍고 경쾌하고 차가 작다고 느껴집니다. 맞아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차 자체가 크고 그리고 펠리가 뭐 휘청거린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펠리 자체 스트로크가 훨씬 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물리적인 한계를 더 느끼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는 지금 신형 산타페 같은 경우는 펠리랑 비교해보면 확실히 좀 작은 차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오는 비슷한 어떤 출력에서 얘가 좀 더 잘 좀 다스린다? 이런 느낌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MVH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갔는데 일단 주행할 때 실내로 들어오는 바람 소리나 노면 소음은 확실히 펠리세이드가 조금 더 쾌적하고 조용합니다. 고급지다. 네, 조용하고. 저는 이 차량을 처음 탔을 때 그래도 MVH가 많이 발전됐구나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앞에 쪽 엔진룸에서 들어오는 소음이 가장 많이 들렸습니다. 제 기준에는. 그리고 이렇게 잠깐 이제 차가 없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네. 이제 이렇게 하고 추월 가속을 하는 상황을 만들어 보면 이렇게 가속을 지금 4,500까지만 가속한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도 이 엔진 소음은 실내로 그래도 좀 상당히 넘어오는 편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조용하게 잘 했는데 상대적으로 엔진룸에서 들어오는 뭐 카로를 넘어서 들어오는 이 소리들은 그래도 가속할 때 2000rpm 이상 쪽에서는 꾸준하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6기통 엔진하고도 좀 다른 부분이죠. 그런 부분도 있지만 펠리는 이제 소음 억제가 조금 잘 돼 있는 편이에요. 맞아. 엔진이 그래서 좀 풀가속을 해도 얘가 좀 멀리 있는 맞아. 네. 요건 또 특히 페리가 되면서 그거 되게 신경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좀 멀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필러로 들이치는 바람 소리라던가 그 다음에 노면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소음도 펠리는 좀 그런 건 신경을 잘 써놨어요. 아유, 완전히 저거 잘하시면서. 왜냐면 급이라는 건 넘어서기는 사실 힘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것이지 사실 급을 확 뛰어넘는 차는 없었어요. 그런 차 있었나요? 없었죠. 그래서 MVH는 엔진 쪽에서 넘어오는 소음은 좀 존재하고 그리고 1열 쪽에서나 2열 쪽에서도 이중 접합 차음 유리를 정로해서 그런지 전 예상보다 괜찮았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특히 중형급 차량까지는 2열 펜더 쪽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막 안 올라온다 이렇게 얘기하긴 뭐한데 그것도 타협할 만하다. 그것도 그래도 기존보다는 좋아졌는데 2열 쪽에서 또 느껴지는 소음 쪽은 그것도 펠리세이드가 확실히 급이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좀 더 조용하게 느껴지고요. 비포장도로 같은 데서 승차감은 펠리세이드가 월등히 좋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나쁘다 좋다 개념이 아니라 성향이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펠리는 그래도 오프로드를 맞아요. 감안해내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이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을 하다 보면요 이 산타페는 기본이 노멀이에요.
노멀, 에코, 노멀, 스포츠. 네네네. 그런데 팰리세이드는 에코, 컴포트예요. 컴포트가 있다. 네. 그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드러움이 다르구나. 그렇죠. 이 차가 주력으로 팔리는 곳의 성향, 아니면 이 차를 타는 사람들의 성향에 맞춰서 조금 세팅을 달리한 느낌.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반장님 여기서 잠깐만 소렌토 얘기를 잠깐 하면 네. 너무 궁금한 사람이 많어. 그러니까 펠리는 누구나 다 인정해. 더 위급 차량이니까. 소렌토와는 또 어떤, 이거는 동급에서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동급에서 비교하는 거죠. 소렌토의 승차감은 제가 굉장히 좀 좋아해요. 좋아하시죠? 왜냐면 소렌토가 적당히 부드러우면서 걔가 직진 안정성도 좋은 차거든요. 적당히 부드럽고 또 적당히 잘 가고. 그러니까 이제 SUV의 세팅에서는 좀 그렇게 낭창낭창하고 부드러운 게 좋죠. 교과서다. 왜냐면 가족을 태우는 차잖아요. 마냥 그렇게 부드러운데 불안하면 그 참 별로죠. 근데 그렇게 적당히 부드러움과 직진 안정성도 잘 이렇게 좀 타협을 본 차라서 소렌토의 승차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지껏 좋아했는데 네. 얘가 딱 들어왔어. 네. 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조금 얘가 휠이 21인치라서 그런지 조금 더 얘가 단단해요. 휠에서 오는 차이점이 분명히 있겠네요. 일단 좀 노면 안 좋고 거친 데를 가면 이 타격음이 그냥 사정없이 실려 들어옵니다. 기존의 소렌토가 18인치, 19인치였나요? 19인치, 그 다음에 이제 가솔린이 20인치. 가솔린 20인치랑 비교를 해야겠구나. 네, 그래서 20인치, 21인치. 소렌토 20인치의 승차감은 굉장히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산타페 21인치는 조금 단단한 느낌이 있다. 단단한 느낌이 있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걸 굳이 궁금하니까 표현하자면 현재 기준이라면 소렌토가 굉장히 잘 조율한 차량이었는데 산타페와 비교해 보니까 21인치가 적용된 산타페는 소렌토보다 좀 더 단단한 느낌이 있다. 네. 보타를 필요했던 국산차의 직진 안정성은 어떤 느낌? 지금 직진 안정성도 지금 우리 고속도로 지금 110km 정도를 달리고 있는데 저희 맨날 다니는 도로잖아요. 이 정도면 해도 제가 타는 팰리세이드보다는 얘가 조금 더 좋은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보타가 좀 줄어들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이게 이제 아무래도 서스펜션이 펠리보다는 조금 더 단단하니까. 사실 이 차량이 처음 나오고 나서 하이드로 부시에 대해서 엄청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홍보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런 거 영향이 미치나요? 미치죠. 이 하이드로 부시를 쓰는 이유가 들어가는 크로스 멤버 부싱이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안정감은 좋지만 충격 흡수를 제대로 맞아. 그래서 이제 하이드로 부시는 이제 오일과 유체 뭐 이런 걸 다 같이 가스를 봉합을 해서 이 저속과 고속을 둘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썼을 때 어떤 느낌이 또 좋냐면 우리가 도로에서 좀 둔탁한 타격이 들리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걸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이드로 부시가 뭐 그랜저 신형 나올 때도 쓰고 제네시스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개선을 한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승차감이라는 부분이랑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모이고 하다 보니까 신형 산타페에서 개선된 걸 느끼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고속도로 달리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얘는 마이 드라이브 모드 같아요. 이 마이 드라이브 모드는 커스텀 할 수 있는 모드. 그렇죠. 그래서 파워트레인은 제가 노멀로 해놓고, 그렇죠. 그리고 핸들만 지금 스포츠로 해놓은 상태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래도 조금 가볍긴 한데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핸들을 좀 무겁게 스포츠 성향을 해놓으니까 훨씬 낫다. 네. 주행하는 느낌은 확실히 성향 자체가 약간 좀 도시명을 더 지향하지 않나. 트럭과 짧기 때문에 온로드 이 도시에서는 좀 더 단정한 움직임을 보여준다. 그렇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왜 고속도로 달릴 때 이렇게 연속 구간 있잖아요. 이렇게 교각과 합쳐지는 그런 데를 코너 들면서 이렇게 넘어가면 펠리는 상대적으로 조금 롤이 있어요. 좀 커요. 밀리면서. 네. 차가 휘영처럼 돌거든요. 근데 얘는 확실히 그거보다는 빨리 잡아요. 뒤에가. 근데 넘었을 때 휘청이 아니라 얘는 한 번 정도 휘청하고 그냥 잡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제동력은 어떨까요? 현대차답게 초기 제동 담력이 굉장히 좀 빠릿해요. 네. 초기 제동 담력도 빠릿하고 한데 이게 출력에 비해서는 조금 아쉽고. 좀 아쉽죠. 네. 근데 이제 일상적인 영역에서는 제동력은 뭐 만족스러운 수준. 그러니까 반장님이랑 저랑 이렇게 두 명이 움직일 때는 전혀 뭐 충분하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패밀리니까 11,000 밀고면 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300km 늘어나는 거잖아요. 또 옵션이 있잖아요. 제동 패키지가 있으니까. 알콘 브레이크 옵션이 있어요. 저희가 이 산타페에도 알콘 브레이크 옵션이 있습니다. 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네. 반장님이 펠리세이드 구입하신다고 해서 최근에 난리가 났어. 고민수 반장님 옵션은 뭡니까? 거기서 이제 불을 확 지른 게 알콘이었어. 알콘. 그래서 제동력 부분은 필요하면 그럼요. 그리고 제동력은 남으면 남을수록 좋다. 욕심 좀 낼까요? 그럼 욕심 내도 되죠. 욕심 내죠. 사실 저도 제동력만큼은 조금 과하게 가져가도 좋다고 보고요. 단 1cm, 10cm라도 사고 때 발휘하는 건 엄청난 얘기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또 확실히 짐을 실었을 때나 아니면 캠핑 갈 때 잔뜩 사람 타고 짐 싣고 했을 때 차가 달라져. 그때 보면 엄청 밀리잖아요. 엄청 밀려요. 근데 제동력이 좋으면 그럴 때도 항상 그냥 좀 안정적으로 서줍니다. 옵션 좀 줄이더라도 제동력은 보강하자. 고민수 반장님의 말이었습니다. 소형 DCT는 지금 다 단종이 되고 자동 변속기로 바뀌고 있는 추세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소렌토하고 산타페는 지금 이제 습식 DCT 변속기를 아직 유지하고 있는데 얘네들도 남았네. 이제 좀 무르익은 것 같아요. DCT가. 네. 왜냐면 이제 놨을 때 동력이 처음 붙을 때 이제 차가 굴러가려고 하는 이제 이런 느낌도 유한 변속기 못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물론 뭐 가속할 때 변속할 때는 더 빠르고. 그렇죠. 성능위에 나온 변속기니까. 그럼 반장님 마지막은요. 이 질문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럼 펠리세이드의 어떤 가성 배터리 그리고 산타페의 가성 배터리, 물론 이건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싼 차는 이제 아니니까 얘도 그렇게 따졌을 때 사륜을 넣고 빼고에 따라서 분명히 차이가 있겠지만 한 4,600 정도 중간까지 가죠. 옵션을 비슷하게 맞추면 금액대가 아무래도 차이가 좀 있기는 하죠. 그랬을 때 우리가 좀 선택하는 이걸 생각하고 사세요.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공간이야. 그리고 나는 좀 공간이야. 느긋하고. 나 정답 알 것 같아. 야, 나는 무조건 어른들 모셨는데, 야, 차 좋네. 그건 펠리. 그렇죠. 차 크고 넓고. 그렇지. 그건 무조건 펠리. 그건 무조건 펠리. 그게 아니면 산타페가 난 것 같아요. 산타페. 가끔 난 3열 이용해. 산타페. 그렇죠. 그렇죠. 1열, 2열은 뭐 이 정도면 솔직히 충분하고. 저는 1세대에 그 놀랬던 충격을 쭉 받았다가 2세대, 3세대 DM, 4세대 TM, 얘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저도 CM을 20만 킬로 넘게 탔습니다. 20만? 네. 야, 근데 5세대 솔직히 좋습니다. 반장님. 네. 또 뭐 고향에 온 것처럼 거의 이제 시승을 마쳐야 되는 그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신형 산타페 굉장히 재밌게 들었고요. 저도 제가 먼저 시승을 해보고 반장님 얘기를 좀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되네요. 그래요? 본질적으로 그럼 이 차랑 국내에서는 소렌토와 따져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걔랑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그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요새. 왜냐면 산타페를 계약을 하신 분들이 소렌토가 다 들어가 있고, 소렌토를 계약하신 분들이 산타페가 다 이중으로 중복 계약이 다 들어가 있고 분들이 많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막 문의를 해요. 반장님 그럼 뭘 사야 돼요?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데, 일단 3열을 좀 어느 정도 비중이 있다. 그러네. 그러면 산타페가 3열 공간은 훨씬 활용도가 높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3열 유무가 이번에 이제 차이가 있네요, 드디어. 3열 유무하고 그다음에 이제 똑같이 6인승 많이 사잖아요, 6인승. 6인승 엄청 많이 사는데 6인승 같은 경우에는 2열이 산타페가 전동 시트예요. 우리 막 충격 먹었던 거? 소렌토는 이제 수동이지만 산타페는 전동. 근데 이게 왜 충격을 먹었냐면 반장님의 펠리세이드에도 2열 전동 옵션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의아한 게 있어요. 아니 2열 통풍보다 전동이 더 우선이 될까요? 2열에 통풍은 없어요. 통풍은 없는데 전동은 또 들어가 있어요. 맞아. 근데 우리가 그때 반장 사실 때 그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야, GV80 살까? GV80 2열에 컴포트 시트에 전동이 있었잖아. 야, 그렇게 우리가 따졌는데 지금 이걸 산타페 전동을 넣어버리니까. 맞아요. 그러네. 근데 이게 신차니까 여기 먼저 들어가고, 또 펠리도 또 후속 모델이 또 예정이 돼 있으니까. 펠리는 당연히 들어갔지만 이제 소렌토에는 2열 전동 시트가 없다. 어차피 두 개의 차가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그러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감성적인 만족도가 조금 더 산타페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어차피 자기 돈 써서 하는 거니까. 응. 그래서 2열을 좀 전동 시트로 근사하게 하고 싶다는 근데 이제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런 말씀도 하세요. 산타페는 이제 새로 나왔으니까 또 신차 문제 생기고 이러면 골머리 썩는 거 아니냐. 뭔가 새로운 그렇지. 그런데 이제 소렌토는 그러네. 이제 그래. 무르 익었잖아요. 딱 익어서 단단하게 만들어놨으니까. 그것도 뭐 그런 걱정을 하시는 고객분들도 그렇죠. 있고. 확률적으로는 소렌토가 좀 더 괜찮겠네요. 소렌토는 역시 잘 만든 차다. 소렌토는 괜히 여태까지 최강자, 중형 SUV 최강자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 그 시커먼 거. 소렌토 무슨 모하빈 같은 느낌이 났어요. 진짜로. 그래서 보고 좀 생각을 좀 달리했어요. 소렌토 멋있구나. 그리고 블랙으로 하니까 블랙만 딱 났을 때는 소렌토는 낫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렌토는 항상 볼 때마다 느껴지는 건데 정말 잘생겼다. 잘생겼어. 더 잘생겼어. 잘생겼는데 이번에 이 블랙 소렌토는 그러니까 페이스리프트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카리스마까지. 진짜 두 차량이 진짜 자웅이 됐어요. 드디어. 그럼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디자인 취향이겠네요. 가격과 여러분의 트림을 꼭 선택해서 그렇죠. 그 가격과 옵션을 붙여보시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 시승 꼭 해보시고 까지. 그러면 후회 안 합니까? 그렇죠. 왜냐면 이게 차가 동일한 차를 리뷰를 해도 아니면 동일한 차를 시승을 해도 생각이 다 달라요. 느껴지는 감각도 다 다르고. 달라요. 전 심지어 저번에 시승하고 지금 타면서도 잠깐만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시승을 해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반장님 오늘도 주옥 같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덕분에 잘 탔습니다. 산타페 잘 나왔어요. 좋네요. 잘 나왔어요. 이 급이 제일 잘하는 것 같아. 우리는 소렌토, 산타페, 소나타, 그렇죠. K5. 그렇죠. 얘네들은 그냥 글로벌에서 이건 것 같아. 왜냐면 이 급까지로 이제 성공을 한 브랜드잖아요.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